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20단원을 시작을 하면서 옵션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파생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쉽게 옵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 중에 그냥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물건을 쉽게, 아니,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 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받는 것보다 내가 카드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할인받는 게 훨씬 더 폭이 크다. 단 할인 쿠폰하고 이제 그 청구 할인이나 다른 방식 중복 할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굳이 할인 쿠폰을 쓰지 않고 내가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물건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옵션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쓰고 행사를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쓰지 않는 이런 할인 쿠폰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할인 쿠폰은 보통 이렇게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경우, 근데 뭐 사실 그거를 완전히 공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옵션은 다른 할인 쿠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옵션, 이러한 권리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계약을 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콜 옵션은 뭐냐면 이 옵션은 어떠한 만기에 어떠한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어떠한 언더라잉 에셋을 기초 자산을 어떠한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게 이 콜 옵션입니다. 이제 그래서 행사 가격, 그 특정한 가격을 영어로 exercise price 혹은 strike price라고 하고 이제 그 특정한 미래의 때인 만기를 영어로 expiration date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옵션인 put 옵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미래의 시점에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put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exercise 혹은 strike price로 어떤 expiration date에 어떤 특정한 자산,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 put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 2로 가서 살펴보았던 것이 콜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콜 옵션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있고 풋 옵션에 대해서도 매수 매도가 있다라고 했죠. 매수는 한국말로 매수는 영어로 이제 buy 혹은 long 뭐 그렇게가 같은 표현이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이 short은 뭐 short, sell 아니면 write가 이렇게 또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 콜 옵션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 페이오프랑 프로핏 로스랑 다르다 그랬죠. 페이오프는 이 옵션을 구입하기 위한 옵션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은 게 페이오프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기 때 가서 봤더니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보다 훨씬 높아. 이제 그러면 이 옵션, 콜옵션 매수했던 사람은 당장 이 콜옵션 행사 발동시켜야 되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행사가만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래서 요만큼 이익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중에 가서 만기 때 가서 봤더니 행사가보다 이 기초자산 가격이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훨씬 싸. 그러면 굳이 이 옵션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오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 매수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콜옵션 발행자는 요런 페이오프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만기 때 가서 봤더니 행사가보다 이제 이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 그러면 분명히 이 콜옵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이거 그 행사해가지고 기초자산을 살려고 할 거거든. 싸게 살려고 할 거거든. 행사가에 살려고 할 거거든. 그러면 나는 시중에 비싼 ST에 사다가 X에 넘겨야 돼. 그래서 나는 요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콜 라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페이오프가 된다. 단 만기 때 가서 봤더니 기초자산 가격 ST가 X보다 작아. 그러면 콜 롱에 있는 사람이 행사 안 할 거니까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콜옵션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요렇게 나중에 가서 만기 때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익을 보는 모양이고, 이제 콜옵션 숏인 경우에는 요렇게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 가서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풋옵션에 대해서도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풋옵션을 롱한 사람이 미래에 특정한 기초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행사가보다 시중에 그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 시중 가격 ST가 얼마가 됐든 나는 더 비싼 X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풋옵션 롱인 포지션은 이 X 빼기 ST만큼의 이익을 본다. 그렇지만 이렇게 ST가 X보다 큰 상황이면 굳이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풋옵션의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풋 옵션을 발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풋 옵션 롱이랑 또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피겨 20.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갈수록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행사가에 팔 수 있으니까 풋옵션 롱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고, 반대로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행사가 X라고 하면 요렇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롱이든 풋옵션 롱이든 각각에 대한 롱은 권리를 갖는 거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각각에 대한 숏은 의무만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옵션에는 이렇게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고, 또 행사가와 그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n the money, out of the money, at the money를 줄여서 ITM, 요거를 OTM, 그리고 요거를 ATM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in the money는 뭐냐면, 콜옵션이라고 하면 뭐가 in the money냐면, 나중에 가서 봤더니 요 ST가 X보다 큰 상황을 in the mo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으로 돈 번 상황, 돈 벌 수 있는 상황, 이익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콜옵션의 경우에는 요 ST가 X보다 큰 상황을 in the money라고 하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ST가 오히려 행사가보다 작은 상황이 풋옵션으로 돈 벌 수 있는, 풋옵션 롱으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 ST가 X보다 작은 상황을 풋옵션에서는 in the mo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in the money는 이 옵션을 행사했을 때 돈 벌 수 있는 상황을 in the money라고 하고, out of the money는 요것과 반대예요. 콜옵션의 경우에는 ST가 X보다 작은 상황, 굳이 콜옵션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또 풋옵션의 경우에는 ST가 X보다 큰 상황, 이 상황에도 또 굳이 풋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콜옵션, 풋옵션 산 거를 날려야 되는 상황, 쓸 수가 없는 상황을 그런 옵션을 OTM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TM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봤더니 ST랑 X랑 같아서 옵션을 행사를 해도 안 해도 뭐 내가 뭐 크게 이렇게 무차별한 상황, 이제 이러한 상황을 AT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ITM, OTM, ATM은 요 ITM에 대해서도 콜옵션, 풋옵션이 이제 ITM인지 OTM인지 이야기하고 콜옵션, 풋옵션에 대해서 각각 또 OTM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또 콜옵션, 풋옵션에 대해서 ST랑 X랑 같으면 A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제 20.2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2026년 8월에 만기가 되는 2026년 8월이 만기인 IBM 한 주식에 대한 풋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가격은 1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풋옵션은 나중에 요때 가서 봤더니 IBM 주식이 한 주에 얼마가 됐든 무조건 150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입니다. 그게 이러한 풋옵션이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5.9일에 팔리고 있어. 그리고 요 만기가 2016년 8월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한 날짜로 말을 하면 8월 19일이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IBM 주식 가격이 149.60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 풋옵션을 갖고 있으면 행사를 하면 150에 팔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나는 이 IBM 주식 한 주를 이 풋옵션을 통해서 팔고 150을 받는 대신에 나는 이 지금 이 IBM 주식을 내가 지금 149.60에 샀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어진 바로 윗줄에 주어진 상황이 내가 지금 당장 IBM 주식 한 주를 산 다음에 내가 이 풋옵션을 통해서 행사를 해서 IBM 주식을 팔면 나는 150을 받겠고 내가 IBM 주식 한 주 사는데 지금 시가로 149.60을 줘서 나는 0.40이라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풋옵션 하나 사기 위해서 5.91만큼을 지출을 이미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0.40 빼기 5.91 한 것만큼 나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풋옵션을 써서 풋옵션을 행사를 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기 때 가서 봤더니 만약에 IBM 한 주 가격이 141달러에 팔리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만큼으로 나는 그냥 무조건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장 가격이 지금 141이라고 하더라도 150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사를 하면 이 풋옵션을 통해서 9달러만큼을 바로 이익으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9달러라는 이익에서 내가 이 풋옵션을 사기 위해 5.91달러 풋옵션 사기 위해 쓴 비용 빼면 3.09라고 나는 비용이 3.09가 남으니까 나는 훨씬 남는 장사를 한 거죠. 지금 이익을 본 거죠. 이 3.09라는. 그래서 이거를 뭐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내가 투입한 5.91에서 내가 3.09라는 걸 얻었으니까 대충 한 50일 동안 내가 무려 52%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니까 굉장한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볼 텐데 이와 같은 것이 파생 상품에서 발생을 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가격 변화 폭에서도 이 옵션이나 어떤 파생 상품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수익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손실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를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옵션은 이렇게 아메리칸 옵션과 유로피언 옵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아메리칸 옵션, 유로피안 옵션으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게 아메리칸, 유로피안, 이거 지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 옵션을 행사를 하는 것을 내가 꼭 만기 때 가야 이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옵션을 유로피언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 이전에 물론 만기를 포함해서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옵션은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로피안 옵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익이 나고 있는 이익인 상황이에요. 분명히 지금 행사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행사를 못 하는 거죠. 만기가 안 됐으면. 그래서 이러한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 때에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 전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아메리칸 옵션이 일반적으로는 유로피안 옵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런 좀 유로피안 옵션은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아메리칸 옵션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됩니다. 물론 몇 개의 옵션을 빼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메리칸 옵션, 아메리칸 스타일의 옵션이 더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뭐 IBM 주식 한 주, 뭐 아니면 뭐 삼성전자 주식 한 주에 대한 옵션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거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 그러니까 뭐 코스피 아니면 S&P 500에 대한 콜옵션, 풋옵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 선물, 채권 같은 경우 어떤 선물에 대한 옵션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미래에 그 물건, 어떤 기초자산을 무조건 사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퓨처스라고 하고 그러한 선물에 대해 있는 옵션을 퓨처스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을 이렇게 foreign currency, 외화, 통화, 외국 통화에 대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이 foreign currency에 대한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nterest rate, 이자율에 대해서도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주식, 주가 지수, 뭐 채권, 금리, 그다음에 환율, 뭐 상품, 원자재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기초자산들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선물 선도, 이거에 대한 옵션, 이거에 대한 스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 그래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여기 강의 노트 16쪽부터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고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는지를, 즉 레버리지, 왜 파생 상품에서는 레버리지가 그렇게 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쉽게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한 주가 100달러에 지금 팔리고 있는 주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나중에 100달러라는 행사가에 지금 살 수 있는 콜옵션 가격이 지금 10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있으면 그 투자 전략에 10,000달러라는 투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10,000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이거 100주라며, 그러니까 100달러라며 이 100달러를 100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000달러를 내가 투자를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주식을 사는 거야, 현물로. 그러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현물로 그냥 모두 다 주식을 투자를 한 경우 미래에 가서 주식 가격이 100달러로 그대로 있으면 10,000달러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주식 가격이 95달러로 떨어졌으면 나는 100주 샀으니까 내 투자금이 9,500으로 떨어졌겠죠. 반대로 뭐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이익이나 혹은 손해가 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오로지 다 콜옵션을 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0달러에 이러한 콜옵션이 팔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10달러짜리 콜옵션을 1000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00달러를 다 쓴 거잖아요. 대신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콜옵션 한 계약은 기초자산 주식으로 말을 하면 100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어쨌든 1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콜옵션을 나는 1000계약을 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 상황이면 당연히 이게 나중에 가서 콜옵션이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100보다 밑에야. 그러면 나는 굳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콜옵션에 투자한 투자금 다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지금 만기 때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105가 됐어. 근데 이거 나는 100에 살 수 있다 했죠. 그런데 내가 이거 1000계약을 샀죠. 1000개의 콜옵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큼이 나한테 이익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 가서 더 올라 있으면 내 이익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요 두 번째 그 투자 전략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자리에 팔리고 있는 콜옵션을 100개를 사는 거야. 그래서 1000달러를 거기다가 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9000달러를 1년짜리 만기인 TV를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 만기 때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 TV의 이자가 3%라서 이제 만기 때 이거를 지금 9,000에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만기 때에 9,27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 투자를 한 상황에서는 이게 내가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채권 플러스 콜옵션을 산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9,270 어쨌든 이게 가장 채권은 날리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1년 있다가 9,27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하한선이 이렇게 9,270으로 쭉 9,270이 되는 거고 단 여기부터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105란 말이야. 만약에 만기 때 주식 가격이 그러면 105 빼기 100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몇 개의 콜옵션을 샀다고 했죠? 100개의 콜옵션을 산 거죠. 9,270 플러스 여기 지금 콜옵션에서 나온 이익인 500만큼을 합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이렇게 변할수록 이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주식을 다 사는 방법, 콜옵션만 사는 방법, 이제 채권이랑 콜옵션을 섞어서 사는 방법, 요 세 가지 투자 전략 중에 지금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전략은 다름 아닌 이렇게 모두 다 콜옵션을 그냥 몽땅 사버리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수익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요 기초자산 가격이 요만큼 오르는 동안에 지금 투자 전략 A에서는 지금 최대 수익이 나봤자 수익률이 20%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100% 수익률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생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투자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수익률을 지금 A번, B번, C번 투자 전략을 각각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A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모두 다 주식만 산 거, 그리고 B번의 경우 모두 다 콜 옵션만 산 거는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여기서부터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C번에서는 이렇게 채권과 옵션을 섞어서 산 것, 요렇게 어느 정도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가 요때부터 약간의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콜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이 레버리지를 주는 투자 전략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생 상품, 옵션을 이용한 투자는 이제 굉장히
손익의 효과를 굉장히 몇 배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과 이제 옵션을 섞어서 투자를 하거나에 비해서 훨씬 더 손익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고, 이제 앞에서 봤던 투자 전략 세 가지 중에 C번 있죠. 옵션하고 채권을 섞어서 샀던 전략. 이제 이거는 아무리 손익이 이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9,270원 바닥에 깔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9,270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깔고 가는 거고,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100을 초과할 때부터 이익이 나는 거니까, 이러한 투자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거는 보험으로 깔고, 이제 그 윗부분부터 이익이 나는 거다라고 해서, 일종의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어떤 보험과 같은 투자 전략이다.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이 정도는 버는 거고, 이 정도만 손실을 보는 거고, 내가 이익이 나면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바로 C번의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지금 시간이 초과가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이제 20번 단원에서 20.1번 그리고 20.2번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파생상품이 다시 한번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들이 또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단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씩 또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